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미진입니다. 노년기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교정을 28년째 진료해오고 있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지금은 대한노인의학회와 고혈압학회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한 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96세까지 큰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새벽이면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물 한 잔을 드시고 마당에 나가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움직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죠. 당신은 몰랐지만 그 할머니의 단순한 습관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의사가 되었고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아침 60분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평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새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했던 어린 시절이 어느새 저만의 건강 루틴이 되었고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침에 함께 물을 마시고 아들도 햇빛 받는 산책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건강을 먼저 챙기면 내 가족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아무것도 안 드시고 관절이 뻐근한 채로 바로 외출하시진 않으셨나요? 그 사소한 습관들이 어느새 우리 몸을 무겁게 하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72세 박기영 어르신은 아침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상 직후 커피를 마시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죠.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만성 염증 수치도 계속 높았습니다. 그분께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배운 아침 건강 루틴을 소개해드렸고 저희 병원에서 맞춤 루틴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11주 뒤 혈압은 안정됐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건강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생활 속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 하루 중 단 20분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아침 건강 습관 5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해보겠다는 분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시작해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이 소중한 건강 습관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알고 실천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건강을 전하는 것이보다 더 의미 있는 클릭은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상 직후 물 한 잔입니다. 물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습관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약 400ml, 컵 2잔 가까운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죠. 문제는 커피나 녹차가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 이뇨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침 탈수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졸 중심 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장수의학연구소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30%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이 무려 53%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74세 윤명희 어르신은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 퇴원 후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다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나 화장실보다 먼저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찬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긴 하지만 어떤 온도가 좋은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온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간 해독 작용과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단 1분이면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이건 단지 물 한 잔이 아니라 하루의 회복을 시작하는 첫 건강 행동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준비해 보세요. 아침 첫 물은 어떤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간혹 찬물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침 첫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속을 놀라게 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 그것이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외선이 해롭다고 아침 햇빛조차 피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침 햇빛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시계를 조율해주는 가장 중요한 빛입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햇빛은 단지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기분과 집중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쬐는 노인의 수면의 질이 평균 42% 향상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81세 김태호 어르신은 몇 년 동안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 3, 4시쯤이면 어김없이 깨어나는 새벽 각성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여야 했고, 그로 인해 낮에는 늘 졸리고 무기력한 하루가 반복됐죠. 처음에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점점 줄었고 오히려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만 커져갔습니다. 약을 먹고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함께 지내는 손자가 학교에서 배운 햇빛과 멜라토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햇빛을 쬐면 잠이 잘 온대요. 한번 같이 마당에 나가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침 햇빛 10분 루틴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 얼굴과 손등에 햇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손자의 말이 귀여워서 따라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한 달 후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진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햇빛만 받았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졌고 내 삶도 달라졌어요. 아침이 기대되니까 밤도 편해졌고 그렇게 다시 낮이 활기차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아침 햇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상 후 30분 이내 최소 5에서 10분간 햇빛을 얼굴과 팔에 직접 쬐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맑은 날이면 가장 좋지만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일정 시간 햇빛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햇빛은 우리의 몸을 아침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천연 알람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 기분,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흐린 날엔 햇빛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해 도달합니다. 눈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멜라토닌 조절과 생체 리듬 전환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날씨보다도 매일 일정한 시간 햇빛을 받는 루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식사 전에 5분 스트레칭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관절이 아픈데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밤새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오래 있기 때문에 아침은 관절과 혈관이 가장 느리게 작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관절 유연성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스트레칭은 노화 방지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 줍니다. 국내 한 실험에 따르면 매일 아침 5에서 7분 스트레칭을 8주 이상
실천한 노인의 염증 수치가 평균 21% 감소하고 관절통 감소, 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저희 환자 중 73세 유희숙 어르신은 무릎이 뻣뻣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진료 후 제가 알려드린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하루 5분씩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6주 후 계단을 한 층씩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고 걷는 자세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5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원 돌리기. 1분 동안 어깨 관절 자극과 혈액순환. 상체 좌우 회전. 1분 동안 허리와 척추의 유연성 강화. 무릎 들어 올리기. 1분 동안 고관절과 하체 근력 자극. 제자리 걷기. 2분 동안 심장 박동과 혈류 촉진. 이 4가지를 아침 햇빛을 받으며 함께 해보세요. 시간은 단 5분이지만 몸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질 겁니다. 특히 스트레칭 후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도 더 잘 되고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지 운동이 아니라 노화에 저항하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관절이 아픈데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통증은 스트레칭을 통해 오히려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 염증이나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후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게 부드럽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4번째 아침 습관은 항염증 아침 식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뭐부터 드시나요? 흰쌀밥에 국, 김치, 계란 후라이? 또는 식빵에 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때우시진 않나요? 이런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은 사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은 식단입니다. 문제는 이게 몸속 염증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염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노화, 심장질환, 당뇨, 치매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속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고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의대와 협력한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세포 노화 지표가 40% 낮았고 심혈관과 인지 기능도 더 건강하게 유지됐습니다. 저희 병원의 68세 오혜정 어르신도 이런 식습관을 바꾸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고지혈증까지 있으셨지만 아침 식단만 항염 방식으로 바꾸신 뒤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항염 식단에 적합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식단은 이렇습니다. 블루베리 또는 딸기 1컵,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1줌, 플레인 요거트, 따뜻한 오트밀 계피 베리 토핑. 중요한 건 흰빵, 잼, 설탕, 가공식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 한 끼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건강 처방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부터 천천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뭘 어떻게 챙겨 먹죠? 바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견과류 1줌에 플레인 요거트 1컵, 여기에 블루베리 몇 알이나 계피 1스푼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단 1분이면 준비되는 이 식단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어렵게 준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아침 습관은 시작부터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며 소개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꼭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 습관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루를 여는 3분 감사 명상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피곤하다,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 뭐 또 챙겨야 하지 같은 말들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즉시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오르고 면역은 떨어지며 하루의 컨디션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감사의 감정을 떠올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3분 감사 명상을 실천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아졌고 심혈관 안정성도 향상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저희 환자 중 70세 한선영 어르신은 혈압약을 복용하고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3분 감사 루틴과 호흡법을 함께 제안드린 뒤 4주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감사할 걸 하나씩 떠올리기만 해도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 명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상 직후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몸이 움직여주는 것도 감사하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다. 여기에 4, 7, 8 호흡법을 함께하면 효과는 더욱 큽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3분간 반복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천천히 가라앉고 뇌와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루에 한 번 정리해주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더 따뜻하고 여유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건강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아까 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명상은 꼭 앉아서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꼭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창문 앞에 선 채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한 감정을 떠올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그 3분입니다. 편한 자세로 내 마음이 가장 안정되는 상태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20분이 건강을 바꾸는 5가지 습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물 한 잔.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둘째, 아침 햇빛 받기. 생체 시계를 바로잡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셋째, 5분 스트레칭.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넷째, 항염증 아침 식사.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3분 감사 명상.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서 몸을 지켜줍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준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77세 김경민 아버님. 경찰로 은퇴하신 후에는 매일 8시간씩 잠을 주무셨지만 피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과 염증 수치 모두 위험 수준이라는 경고를 받으셨고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대로면 70세도 넘기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약을 바꿔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아버님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함께 근무하셨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분인데 놀랍게도 환하게 웃고 계셨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을 바꿨어요. 물 한 잔, 햇빛 10분, 그리고 감사 3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실천해 봤더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단순한 이야기 하나에 김경민 아버님도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4주, 8주가 지나자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혈압과 염증 수치는 점차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약보다 아침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진료실 안에서 가장 깊이 남아있는 한 문장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침 20분이 평생을 바꿉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습관들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건강 상태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어깨가 뻐근하거나 밤에 자주 깨지는 건 아닌가요? 이런 소소한 신호들이 사실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건강 습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28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이 담긴 검증된 건강 루틴입니다. 누군가의 하루,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5가지를 내일 아침부터 꼭 해보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에 함께 실천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일일이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인생. 저는 내과 전문의 이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